어떤 초자연적인 비용이래요. 근데 이런 나는 이제 또 뭐 심리적인 이런 쪽으로 해석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심리적 부담 이 정도로 하면 되겠죠? 뭐와 연관된 어떠한 분리와 연관된 뭐로부터의 분리와 연관돼 있냐면 가족이나 친구나 아니면 뭐 공포, 알려지지 않은 것에 대한 공포 또는 이런 익숙했던 것들에 대한 그런 분리 같은 것과 관련된 심리적 부담 또한 돼야 한다. 뭐뭐로 고려돼야 하는데 어떤 그 손익 측정의 관점에서 고려가 돼야 된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해주고 싶은 말은 그거죠. 이런 패밀리나 프렌즈 같은 것들은 되게 익숙한 것들,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것들에 대한 공포가에서 이제 비롯되는 그런 심리적인 부담 같은 것들도 어떤 손익과 이해의 관점에서 손해와 이득, 그러니까 이해의 관점에서 지금 측정이 돼야지 그것을 따로 제쳐두는 건 안 된다. 이것도 같이 포함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더라도 뭐 비용적 부분도 있고 뭐 효율성 부분도 있고 교통 뭐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겠죠?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이런 심리적인 것들도 사실 고려를 안 해야 될 것 같지만 고려를 해야 된다.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니까 아마 그 독립 거기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독립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 심리적 부담 또한 같이 고려가 돼야 한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의미, 스트레스라는 것의 의미는 바로 그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누군가, 뭘 요구하는, 그 정의를 요구하는 누군가가 추구하는 것, 이해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 바로 그것이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뭐야? 라고 물어본 거죠. 스트레스가 뭐야? 라고 물어본 요 사람이 이해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래요, 스트레스가.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그냥 스트레스인 거래요. 누가 스트레스라고 물어보면 스트레스가 스트레스지 뭐야?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야 된대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되어서는 안 된대요. 저기 뭐야 선점되어서는 안 된대요. 뭔가 가정되어서는 안 된대요. 전제되어서는 안 된대요. 그 정의 안에서 뭔가가 전제되어서는 안 된대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스트레스는 뭐야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은 누군가는 또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네가 굉장히 추운 환경에 있었을 때 네가 느끼는 감정이야라고 스트레스를 어떤 전제를 두고 정의를 한다면 이 사람은 이제 앞으로 스트레스라는 상황을 마주할 때는 추운 상황밖에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는 뭐 더울 때든 추울 때든 아니면 감정적으로 화날 때든 이런 모든 요소들을 다 포함하는 복합적인 관계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정의할 수 있는 것은 스트레스밖에 없고 이 스트레스를 뭔가를 가정해서 뭐 할 때 어떤 느낌 이렇게 정의하는 것은 되게 단편적인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 무언가를 설명할 때 이거를 두 가지의 측면에서 한번 해볼게요. 이게 만약에 이제 진짜 스트레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지문이었다면 스트레스를 정의할 땐 전제 상황을 두면 안 된다. 예시 상황을 두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더 확장해서 이제 이 전체 맥락에서 어떤 의미를 뽑아내자면은 특정 단어를 설명할 때는 특정한 예시를 들면 안 된다. 뭐 이런 게 거겠죠. 일반화를 통해서 단어를 정해야 된다. 그녀는 지적했대요. 가르쳤대요. 예를 들어서 그녀는 또 지적하고 강조를 했는데 that 지적했대요. 그 어떤 원래는 배우죠, 배우. 어떤 배우 어디에 영향을 받는 어떤 규칙에 영향을 받는 사용과 보존 또는 뭐 보관, 관리, 자원의 사용과 관리의 법칙에 영향을 받는 그런 행위자들, 주체자들이 반드시 가져야 한다고, 어떤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참가할 어떤 결정에 대해서 참가할 권리를 가져야 된다. 뭘 바꿀? 그 룰을 바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또 참정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건데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이 자원을 관리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규칙 같은 것들을 하나의 이제 뭐 법률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국민들은 또 이런 법률 전제하에서 이걸 지키면서 이제 살아가야 되죠. 하지만 이 법률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은 이 법률을 또
어떠한 방법으로든 해서 폐지를 하거나 그런 방법으로 또 방향성을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해석을 하면 이제 그녀는 독재가 이루어지지 않아야 함을 지적했다.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녀는 뭔가 민주적인 이런 규칙 체제를 지적했다. 강조했다.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녀는 민주적 정치 체제를 강조했다. 그 뭐 유골이라고 해야 될까요? 해골? 발견된 해골. 어디에 발견되면 어떤 이른 농경 마을, 그 초승달 지대의 이른 농경 마을에서 발견된 그 해골은 일반적으로 짧았대요. 뭐보다 짧았냐면 그러한 것들보다 짧았대요. 그 이웃에 있는 저기 뭐야 그 수렵 채집인들의 뼈보다 얇았대요. 아니 짧았대요.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말해준대요. 대디아를 말해주는데 그들의 식단 그 범위가 굉장히 변동이 없고 좁았다는 것을 의미한대요. 다양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대요. 이 뭐야 초승달 지대에 사는 요런 농경 마을에서 발견된 요런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농경 생활을 시작하면서 정착 생활을 시작하니까 이 식단의 그 스펙트럼이 아무래도 좀 좁을 겁니다. 지금이야 뭐 자본이 많고 이러니까 정착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지. 이때는 해봐야 농사를 지을 게 뭐 채소 아니면은 저거밖에 없겠죠. 뭐 그냥 뭐 밀이라던가 곡류 이런 거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상대적으로 뭐 단백질이나 뭐 또는 뭐 무기질이나 뭐 염료 이런 것들의 섭취가 부족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 이제 수렵 채집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뭐 돌같이 보이는 것도 소금같이 보이는 것도 그냥 먹고 막 그냥 뭐 동물들 같은 것도 그냥 먹고 이러니까 과일 같은 것도 그냥 따서 먹고 이러니까 상대적으로 그 영양소의 스펙트럼으로 따지면 얘네가 훨씬 더 넓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그대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스토리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정착 생활을 해갖고 정착 생활하는 사람들은 영양소의 스펙트럼이 좁았지만 상대적으로 수렵 채집을 한 사람들의 영양적 그 스펙트럼은 굉장히 넓은 편이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해골에서 그렇게 차이가 보였다. 고고학자들은 한대요. 그것을 한대요. 하지만 있대요. 필연적으로 더 많은 추론들이 있대요. 어디에 얽힌 추론들이 있냐면 얻는 것, 어떤 물리적인 유물로부터 뭐로 인식되는 쓰레기로 인식되는 유물로부터 뭔가를 얻는 것과 관련된 추론들이 필연적으로 있대요. 뭐 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어떤 해석을 만들기 위해서 뭐에 대한 어떤 저기 뭐야 신념이나 이런 체계 같은 것들에 대한 추론을 하기 위해서는 해석을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 더 많은 추론 같은 것들이 필연적으로 필요하대요. 그래서 요 고고학자들은 추론이라는 것을 한대요. 뭐 이런 얘기겠죠 아마. 위에 뭐가 있어서 어떻게 전개가 된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뭐 고고학자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버려진 어, 뭐 종이빨대라고 할까요? 물론 종이빨대가 이제 분해가 빨리 되긴 하지만은 종이빨대가 버려진 거를 한 3,000년 뒤에 미래의 인류가 와가지고 이걸 보고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죠. 아, 얘네들은 그냥 빨대로 음료수를 마셨구나 라고 간단히 해석을 한다면 이거는 얼마의 추론 과정이 걸리지 않지만 필연적으로 여기에는 종교적 관점이나 이런 것들이 숨겨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추론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종이빨대를 보고 아, 옛날 사람들은 그 환경 오염을 조금 예방하자는 측면에서 이런 시행들을 해왔구나.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추구하자고 했던 것은 뭔가 지속 가능한 가치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추구를 해왔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알 수 있도록 더 많은 추론이 필연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종교적, 믿음적 이런 단서를 찾기 위해서는. 뭐뭐 할수록 뭐뭐 한 것처럼 뭐뭐 할 때 이 사람이 그 말한 것처럼 어떤 개념에 대해서 말한 것처럼 어떤 개념 그 정치적인 것에 대한 개념과 그 정치적인 개성에 대한 개념은 문화적인 어떤 강박관념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어떤 편향 또는 어떤 치우침이다 오래 반영된 오랫동안 반영되었던
어떤 인류학의 구조 역사상에서 오랫동안 반영되었던 그러한 강박관념이래요. 정치라는 것이. 이거는요. 저기서 더 설명할 수 있어요. 그 연예인들이나 아이돌들 선거하는 날 되면은 다 검은색 옷이나 막 흰색 옷 입고 오잖아요. 빨간색이나 파란색이 들어간 옷을 입으면은 특정 정치색을 띈다고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하니까 이 악물고 검은색 옷 입고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연예계라는 분야는 정치와 무관한데도 요런 것들까지 정치와 엮어서 생각하는 요런 것들이 강박관념에 가깝대요.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뭔가에 선동되고 계속해서 물어뜯어왔던 인간의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반영해주는 그러한 강박관념이었대요. 정치적인 것들은 예로부터. 여기를 정치를 좀 그 정치의 안 좋은 면을 보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정치에 너무 과몰입했을 때 생기는 것들. 정치를 이제 통치 그 이상으로 봤던 그런 것들. 반역으로 보고 이런 어떤 상호 보완적 관계입니다. 뭐와 뭐 사이에. 지식과 무지의 사이에 상호 보완적 관계에는 아마도 어 대부분 노출될 것인데 어떤 그 과도적인 사회, 과도기의 사회. 그러니까 이제 막 교회화 뭐 이런 교회화란다. 이제 막 그 개방 하려고 하는 통상수교 하려고 하는 약간 이런 느낌 그죠? 이제 막 개방하려고 하는 그런 사회에서 가장 잘 드러나는데 추구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의 그 어떤 붕괴 같은 것들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나 정치적 그 명령의 안정화를 거치는 그러한 과도기적 사회에서 가장 잘 드러난대요. 이 지식과 무지의 상호보완 관계가. 이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과도기적인 사회라고 하면 딱 그겁니다. 배운 사람은 배웠지만 저기 일반인들은 못 배운 딱 그 우리나라의 그 애국 계몽 운동 하기 전 딱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막 독립 투사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뭐 안창호 선생님 뭐 이런 사람들은 진짜 배운 분이니까 어떻게 일본에 대항해야 되는지 어떤 지식을 가져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다 알고 있지만 일반인들은 또 그런 걸 모를 거란 말이죠. 근데 이러한 그 시대에서 막 근현대 쪽으로 넘어가면서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과도기적 사회가 형성이 될때 이 사람들은 이제 독립투사니까 다른 것들을 예를 든다면 과도기적 사회 그러니까 좀 점점 더 현대화가 돼가는 사회에서 상류층 사람들은 다 배운 사람들이고 뭐 또 이제 뭐 중산층이나 뭐 또는 못 사는 그런 사람들은 또 뭐 지식이 떨어지는 사람일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들만을 위한 계획을 추구할 거고 이 사람들은 그걸 또 따를 거거든요. 계획이다. 이 사람들이 나를 이끌어주네. 좋다 하면서 따를 거란 말이죠. 이러한 상호 보완적 관계, 좀 뒤틀려진 관계죠. 뒤틀려진 상호 보완적 관계가 과도기적 사회에서 가장 잘 드러나지. 이런 사람들 일반인의 시민의식마저 올라간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게 잘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런 내용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과도기적 사회에 있어서는 그 무지와 지식의 이런 상호 보완적 관계가 굉장히 잘 드러난다. 이거는 이 해석을 잘하기보다는 그 내면에 있는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실질적인 탐험에 있어서의 어려움, 그러니까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면 뭐 시간이었는데, 그러니까 뭐 환경도 힘들었고, 뭐도 음식도 힘들었고, 거기 뭐 수돗물 안 나오는 것도 힘들었는데,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그 시간이 힘들었어. 요구되는 접근하고 생산하고 기름을 접근하고 생산하고 이렇게 추출하는 데에 있어서의 드는 그 시간이 굉장히 문제되는 거였대요. 어디 아래서 어떤 극심한 환경적 컨디션 아래서 그 환경적 컨디션이라고 하면 그곳의 온도 1월 평균의 온도가 마이너스 20도에서 35도까지에 달하는 그런 극한의 환경에서 기름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드는 시간이 굉장히 어려웠대요. 시간에 대해서 대처하는 게. 저런 작업들이 빨리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언제 우리가 배울 때 독서하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재활용한대요. 특정 부위를 재활용한대요. 우리의 비주얼 시스템이 있어서의 특정 부위를 재활용한대요. 뭐로 알려진? 비주얼 월드 폼 뭐야 에리아라고 알려진
이러한 시스템 체계를 쓴대요. 근데 그 시스템 체계는 가능케 한대요. 우리가 인지하도록 어떤 그 뭐야 문자열 같은 것들을 갖다가 연결되게 해주고 문자열들을 인지하게 해주고 연결시켜준대요. 그들을 갖다가 언어적 영역으로 연결시켜준대요. 여기서 언어적 영역이라고 하면 또 이제 번역이 아니라 해석 딱 이런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위들을 계속해서 독서를 할수록 재활용하고 계속해서 거듭 사용함으로써 원래는 내가 이 글을 봤을 때 그냥 이렇게 보였어. 줄같이 보였어. 그런데 이것들이 점점 이제 표식화가 되고 뭔가 이미지화가 되고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죠. 이렇게 포트폴리오처럼 이렇게. 독서를 많이 할수록 이해 능력이 올라간다. 언어의 이해 능력이 올라간다. 어떤 고객, 사는 제품을 갖다가 가게에서 사는 고객들은 아마도 촉발할 것인데 어떤 대체를 촉발할 것이래요. 어떠한 것에 그런 제품에 대한 대체를 촉발할 것이래요. 그리고 그러한 사실은 아마 생성할 거래요. 어떤 수요를 생산할 건데 어떤 활동에 대한 수요를 생산한대요. 어떤 활동이냐면 예를 들어서 뭐 제조나 자원 추출이나 뭐 어떤 또는 그런 뭐 운송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활동 같은 것들을 촉진시킨대요. 그러니까 편의점에 그 재고 채우는 거를 딱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서울우유가 이렇게 있습니다. 서울우유. 근데 제가 서울우유 이거 사서 하나 먹었어요. 가져갔어요. 그럼 뒤에는 서울우유 딱 전시가 돼 있을 텐데 정렬이 돼 있을 텐데 하나가 빠졌으니까 이 하나의 재고를 물류창고에서 가져가고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물류창고에서 우유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공장에서 얘를 가져와야 되고 그 공장에서 얘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우유를 만들어야 되니까 우유를 만들려면 또 젖소에서 우유 짜야 되고 이런 과정들을 촉진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딱 종합해서 일반화를 시킨다면 소비가 전제가 돼야지 경제 활동에 톱니바퀴가 맞물린다. 뭐 이런 느낌으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죠. 소비가 활발해지면 공급도 활발해지고 이런 자원 활동 같은 것도 활발해지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경제의 톱니바퀴. 뭐 하기 위해서? 포착하기 위해서. 어떠한 저기 뭐야 사회의 혼란이나 뭐 이런 것들 뭐를 둘러싼 저거죠 기독교와 그 카톨릭교를 둘러싼 이런 저기 뭐야 사회적 혼란 같은 것들을 잡아내기 위해서 많은 예술가들은 포기했대요. 기존에 존재했던 그 오래된 기준을 갖다가 포기를 했대요. 어떤 비주얼적인 그 완벽함에 있어서의 그거를 포기했대요. 어, 뭐로부터? 어떤 뭐 클래식하고 르네상스한 시대의 그런 묘사적인 종교적 인물에 대해서 완벽한 비주얼적 그런 기준을 갖다가 저버렸대요. 이거는 그 예술 역사 중에서 아마 그 고전 양식에서 인상주의 쪽으로 넘어가는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아마. 여기서는 뭐 종교적인 스토리를 섞기도 했는데 이러한 이렇게 넘어간 이유가 이제 종교를 이제 포착하기 위해서 이거죠. 그 인상주의 화가라고 하면은 딱 그 저기 뭐야 딱 한눈에 보여진 그 이상을 딱 포착하는 뭐 그런 느낌의 미술 양식이잖아요. 고전 미술 양식이라고 하면 딱 그 있는 그대로를 인물을 갖다가 딱 주인공을 가운데 크게 그리고 아름답게 그리고 멋있게 그리고 이러한 완벽한 비주얼의 완벽함을 제외하고 딱 그 내 눈에 보인 대로만 딱 포착해서 딱 그렸다는 그런 의미겠죠 아마 이런 사회적 혼란을 갖다가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대로 계속 그리면은 그래서 그 예술가들은 어, 기독교 내에서 벌어지는 그 예술가들은 종교적 갈등에 대처하기 위해서 고전 양식을 버렸다. 내륙인이죠. 그 내륙인은 내밀었대요 앞으로. 그 가방을 이렇게 내밀었는데 뭘 포함하고 있는 10개에서 10개가 아니라 10에서 35파운드 정도 되는 그 타로 하면은 그 버블티 안에 들어가는 그거 말하거든. 토란 또 막 감자랑 비슷한 거잖아요. 토란이나 감자 같은 그런 작물들이 있는 그런 가방을 내밀었고 그 마을 사람 반대에 앉아가지고 거기에 응수하는 그 마을 사람은 제공했대요. 많은 어떤 저기 뭐야 자기 도자기나 뭐 이런 뭐야 그 코코넛 코코넛
뭐로 판단되는? 동등한 가치적으로 봤을 때 그 음식이 들어있던 가방과 동등해 보이는 그런 코코넛을 갖다가 이렇게 내밀었대요.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갖고 이렇게 앉아있고 이렇게 앉아있는 거죠. 얘가 먼저 내민 거예요. 야 이거 토란이랑 감자 이러면서 가방 내밀면 얘도 이제 야 이거 코코넛이랑 저기 뭐야 이거 도자기 이런 것들이야. 그러니까 이 물물거래와 교역의 그 역사에 대해서 지금 묘사를 해주고 있는 것 같죠. 이러한 구역은 만들어졌는데 낮은 등급의 산소 분포 확산도로 만들어졌는데 그 표면으로부터 바다의 표면으로부터 요거 얘기하고 있는 거지 요 부분. 그리고 또 합쳐졌다. 어떠한 이유도 합쳐졌다. 어떠한 이유가 합쳐지면은 그 높은 등급의 소비, 산소 소비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얘네들은 산소 분포도가 낮다. 뭐에 의해서? 음. 일단은 여기서 첫 번째로 얘기해주고 있는 거는 그거죠. 그 바다 표면으로부터의 산소 유입이 적고 그 다음에 산소를 소비도 많이 한대요. 이 부분에서는 뭐로 의해서 그 부패되는 유기물들에 의해서 그것들은 가라앉는데 어디로부터 표면으로부터 계속 가라앉고 모인대요. 이 부분에 이러한 깊이에서 계속 모여서 여기서 산소 소비 많이 하고 위에서도 산소 유입 만드니까 여기는 산소 농도가 굉장히 낮대요. 딱 그 얘기 해주고 있는 거죠. 만약에 치인다면 굉장히 빨리 달리는 어떤 운송수단이나 차 같은 거에 치인다면 기둥은 분해돼야 된대요. 그 즉시 바로 분해돼야 된대요. 뭐 하기 위해서? 데미지를 줄이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거죠. 이제 기둥이 이렇게 있는데 차가 박았을 때 기둥이 안 무너지면 이 충격량을 차가 그대로 받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둥이 무너지면 충격량이 분산되고 이러니까 그 얘기를 지금 딱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구조물들이 충격 시에 구조물들은 부서져야지 충격 양을 갖다가 좀 이렇게 부대에 분산시킬 수 있다. 심지어 뭐마저도 그 대부분의 복잡한 세포마저도 가지고 있다. 오직 작은 수의 파트를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부위로 따지면 세포도 그렇게 복잡한 세포도 부위로 따지면 얼마 없다. 그리고 그 각각의 그 세포들은 책임을 지고 있대요. 어떠한 저기 뭐야 뚜렷함을 위해서 그리고 어떤 잘 정의된 측면의 세포의 기능을 위해서 이렇게 딱 능력이 정해져 있대요. 그러니까 세포라고 하면은 어디를 맞는 세포 이렇게 다양할 것 같지만 얘들도 별거 없다. 그렇게 구조가 복잡한 세포인데도 뭐 하는데 뭐 하는데 이런 식으로 작은 부분의 파트로만 나눠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 분사구문적으로도 좀 그 바라봐야 되는데 주어가 같아야 되잖아요. 그 분사 구분을 할 때는. 그래서 이치는 딱 여기서 그냥 수식어로 보고 제가 봤을 때 여기는 셀이니까 뭐 이 리즈 요 정도로 또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 리즈 그 각각의 뚜렷함에 이렇게 책임감이 있다. 왜냐면 주어가 여기 셀이니까 더 모스트 셀이니까 단수니까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주어가 같으니까 없애주고 그 다음에 시제가 해즈 현재 시제니까 얘를 빙으로 바꿔주고 그죠? 빙을 생략할 수 있으니까 생략 딱 해주고 만약에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다면 너가 인지하지 못하는 것들 뭐 중에 보는 중에 어떤 상황을 보거나 이벤트를 보는 중에 네가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너의 이런 그 뭐야 개요나 윤곽 그거거든요. 너의 윤곽이나 개요 같은 것들이 이끌 거래요. 너를 갖다가 채우도록 그런 갭을 채우도록 이끌 거래요. 뭘로? 어떤 지식으로. 뭐에 대한 지식? 뭐에 대한 지식. 일반적으로 제자리에 뭐가 있었던지 그런 세팅에는 일반적으로 제자리에 뭐가 있었지? 라고 하는 그런 지식으로 그 차이를 채워 나간대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지 않는 상황은 일반화된 지식을 통해서 뭔가를 예측하고 대처를 한다. 딱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내가 길을 가다가 그 심정지가 온 사람을 이렇게 마주를 한 거죠. 근데 나 이런 상황을 이때까지 겪어본 적이 없는데
막 비상탈출 넘버원 이런 데서 보니까 이렇게 하래. 그러면 내가 전에 경험했던 그런 일반화된 지식을 통해서 내가 현재 상황에서 모르고 있는 그 차이를 갖다가 극복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사항들이 적용이 될 수 있다. 뭐를 가지고 뭐가 뭐면 되면 그 인구 증가율, 인구의 증가율이 계속 감소하면은 인구 증가율이 감소했다는 거는 인구가 뭐 유지되거나 아니면 감소하거나 그러니까 인구 성장률이 저조하다면 가장 강한 힘 뭐를 증가시키는 어떤 수요를 증가시키는 뭐를 위한 가장 아니지 더 많은 농업적 생산량을 갖다가 생산 수요를 갖다가 촉진시키는 그런 강한 힘이 뭐냐면은 강한 힘은 그 뭐다 이렇게 설명할 건데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냐면은 그거요. 야, 그 농업 수요를 높이는 게 원래 인구 증가잖아. 인구 증가되면 사람 많이 먹잖아. 근데 만약에 인구마저도 미미하다면 뭐가 제일 세냐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예요. 야, 원래 코끼리가 지상 동물 중에서 제일 세잖아. 근데 만약에 코끼리가 없다면 뭐가 제일 세냐면 약간 이 느낌으로 지금 한 거예요. 그래서 인구 성장률이 만약에 저조하다면 뭐가 제일 세냐면 이 소득 증가가 농업 생산량을 증가시키는데 가장 큰 요인이야. 그리고 그러한 상황은 바래진대요. 뭘로써? 아주 저기 뭐야 관습적이고 뭐 효율적인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진대요. 정부나 개인들에 의해서. 왜냐면 이제 개인의 소득이 많아져 갖고 농작물에 대한 수요가 올라갔다는 거는 다 같이 사람이 너무 많아서 1인분만 먹었는데도 수요가 넘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나는 뭐 1인분 뭐 충분해. 근데 나는 더 먹고 싶으니까 돈도 많이 벌고 더 먹고 싶으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 좀만 더 농작물 있었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거는 모두가 풍족하고 풍요한 그런 사회상을 나타낸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람직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정부 입장에서도 사람들 너무 많은데 식량들에 대한 수요가 너무 넘쳐나면 이것도 대처하기 난감하지만 소득 많아갖고 이제 농작물 수요가 올라가는 거는 그냥 되게 잘 살고 있구나 다들 이런 상황이니까 잘 돌아가는 상황이니까 나누는 거 그 생태계를 갖다가 각각의 부분들로 나누는 거 방벽을 이렇게 침으로써 생태계를 갖다가 각각으로 나누는 그 행위를 취하면 그러면 그 합계 그 뭐야 생산량의 전체 합계 그 파트의 생산량의 전체 합계는 어 저기 뭐야 대부분은 발견될 거래요. 더 낮은 것으로 발견될 거래요. 뭐보다 그 생산량보다 그 전체 생산량보다 다른 전제 조건이 동일하다면 이런 느낌으로 사용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딱 그 생태계 에너지 피라미드를 나타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 생태계로 봤을 때는 얘네들의 그 에너지가 많겠지만은 요 에너지의 그 각각의 합을 따져봤을 때는 또 당연히 낮겠죠. 얘가 요 에너지를 먹고 에너지를 쓰고 얘가 요 에너지를 또 쓰고 이러니까 점점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딱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태 피라미드. 게다가 뭐뭐 때문에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이런 생산자나 소매업자가 있기 때문에 그 각각의 사람들은 다룰 수 있었다가 아니라 게다가 거기다 사람도 별로 없고 그 사람들이 많은 종류의 다양한 종류의 굿즈 그러니까 상품을 다뤘기 때문에 그 대처 또는 제공, 피드백의 제공, 뭐로부터 고객들로부터 그 개인 생산자들에 대한 피드백 제공, 그들의 제품에 대한 그런 피드백 제공이 실용적이지 않았대요. 이거는 그거죠. 한 사람이 생산 일까지 하는데 지금은 너무 다양한 분야를 맡고 있어. 그러니까 피드백도 받기가 지금 어렵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한 사람이 아니라 뭐 여러 명이 운영하고 있는 명품 백 회사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뭐 에르메스 이런 데를 생각해 볼게요. 이런 데는 이제 그 맞는 업무도 그렇게 다양하지도 않고 사람도 그 백 하나 만드는 거에 비하면 다양한 사람들이 투입이 되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 백을 사고 하고 여기 뭐 가죽이 터져갖고 이렇게 오면은 아 이거 가죽이 문제구나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대처해 드릴게요라고 하면서 피드백을 받아줄 수 있지만 다이소 직원들 같은 거 생각하면은 다이소에는 무슨 그냥 없는 거 없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거기 무슨 옷도 파는데 옷도 팔고 뭐 어떤 뭐 컵도 팔고 뭐 변기 컵도 팔잖아요.
뭐 이런 것들 파는데 이런 것들 고객이 여기 변기 커버 이거 너무 불편해요라고 해서 그 다이소 직원이 그걸 대처해 줄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사람도 적은데 많은 물류 관리나 뭐 이런 것들 다양한 거 맡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피드백에 즉각 대처하기 어렵다. 그래서 소수의 운영자가 다양한 품목을 관리하고 있으면 제품에 대한 피드백 수용이 어렵다. 딱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00점 만점의 스케일 그리고 100점이 되는 그 스케일에서 가장 안 좋은 등급이 되는 뭐에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동의 지표에서 가장 낮은 등급이 100점인 100점 만점의 조사에서 스케일 조사에서 그러니까 100점 맞으면 제일 나쁜 거 1점 맞으면 제일 착한 거 그 조사에서 학생들 어떤 학생들이 마셨던 쓴 음료를 마셨던 학생은 78%의 비율의 등급의 어떤 행동을 보였고 이러한 사람들 마셨던 그 달콤한 음료를 마셨던 그런 학생들을 60% 정도 줬고 물을 마셨던 학생들을 62% 줬대요. 그러니까 딱 그 1차적으로 보면 이제 쓴 거 마실수록 더 나쁜 짓 한다. 딱 그거죠. 그러니까 너무 쓸고 자기 기분이 안 좋으니까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아니면 또 그런 것도 수도 있어요. 막 아우 써 씨발 이러면서 이 욕을 함으로써 인해서 그 도덕적으로 비난받는 짓을 했잖아요. 그런 반응일 수도 있고요. 근데 요거까지 보여준다는 건 이제 단과는 관련이 없이 뭔가 이게 부정적인 맛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 도덕성도 함께 반영이 된다.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에 정착되어서 어디에 정착해서 정착한 상태로 그 편안한 장르 또는 편안한 장르에 정착한 상태로 또는 뭐를 가지고 우리의 어떤 기본적인 기대가 만족된 상태로 우리는 된다. 더 날카롭게 반응하고 알아챈다. 창의적인 변동에 있어서는 더 날카롭고 조각에 날카롭게 이렇게 반응을 한대요. 편안한 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창의적인 변동이 있으면 이 뭐야 이러면서 이렇게 주목을 한대요. 그런 변동이나 개선이나 또는 복잡성 같은 거에 갑자기 이렇게 집중을 한대요. 그것은 만드는데 그 영화를 갖다가 더 프레시하고 독창적으로 보이게 만드는데 뭐뭐 함으로써 초과함으로써 우리의 기대를 초과함으로써 각각의 이런 혁신들은 된대요. 어떤 등장은 놀라움이 된대요. 어벤져스 얘기를 계속 하자면 이제 타노스의 등장이 있겠죠, 당연히. 어벤져스까지 보면은 이제 되게 세잖아요. 헐크도 있고 토르도 있고 뭐도 있고 얘네들은 무조건 이긴다는 생각이 그 마블 팬들한테는 당연히 만연할 거란 말이죠. 결국엔 얘네 안 죽고 이기겠지. 그런데 이 타노스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여기 영웅의 절반들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이러한 상황들로 인해서 기대감이 초과가 되고 편안함에 있던 곳에서 갑자기 독창적인 변동이 나온 거잖아요. 히어로는 원래 죽으면 안 되는데 히어로가 죽어? 이거는 내 그 편안한 분위기가 없었던 전개니까 이 타노스의 등장이 엄청난 그 저거로 다가올 수 있었던 거죠. 파괴 요소로 다가올 수 있었던 거죠. 게다가 타노스는 또 막 몇만 년 동안 이렇게 싸웠는데도 딱 한 번 진 거거든요. 많은 그 시대 상황 속에서. 그래서 이렇게 센 애가 나왔다고? 이러한 그래서 이거를 딱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 딱 그건 것 같아요. 어, 클리셰를 깨는 것은 클리셰를 깨는 것은 더 참신하게 다가온다. 딱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대를 깨부수면서 참신하게 다가온다. 클리셰를 깨부수는 거. 영웅물 같은 것도 보면은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냥 진부한 영웅물들 같은 거. 예를 들면은 뭐 파워레인저. 파워레인저 이런 거는 그냥 무조건 파워레인저가 이기겠지. 이러지만은 뭐 다른 뭐 역사 영화 같은 거 보면 얘가 진다고? 약간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요즘에 약간 그러한 문제에 맞이한 게 그런 게 있잖아요. 범죄도시 시리즈 이런 것들은 약간 지금 그런 요 문장과 같은 문제를 맞이하고 있잖아요. 왜냐면 그래서 뭐 나오는 시리즈마다 마동석이 다 이겨요. 그렇기 때문에 또 마동석이 이기겠지. 또 마동석이 이기겠지. 요런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만약에 마동석보다 더 센 빌런이 등장한다면 이 사람들의 기대를 초월하면서 굉장히 엄청난 놀람으로 다가올 수 있겠죠. 이거는 추가 숙제죠, 이제.
또 제가 다 해석을 해왔습니다. 사용이죠. 어떠한 사용이냐면 그 휴대용 기술의 사용과 또는 그 개인 클라우드 서비스의 사용 요런 것들은 용이하게 했대요. 어떤 작업을 용이하게 했는데 뭐의 작업을 용이하게 했냐면 그 디지털 유목민들의 다양한 환경을 거친 작업을 갖다가 더 용이하게 해줬대요. 그래서 얘가 말해주고 있는 거는 그거죠. 개인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것들은 그 데이터 동기화 이런 것들에 굉장히 유리하고 데이터 기록이나 이런 것들에 유리하고 휴대용 테크놀로지 같은 것들은 뭐 노트북이나 핸드폰 같은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겠죠. 이런 것들의 발달로 인해서 이 사람들은 자기가 카페에도 일할 수 있고 또는 뭐 막말로는 해수욕장 가서도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딱 요약을 했습니다. 휴대기기와 클라우드 서비스로 어디서든 일할 수 있게 되었다. 딱 일반화해서 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딱 그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또 더 좋을 때도 있죠. 어떻게 보면. 얼라킹 하면은 또 개방 이런 것들이겠죠. 개방 또는 여기서는 발현 쪽으로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의 발현이냐면 인간의 독창성에 대한 발현, 뭐 하기 위한, 작업하기 위한, 어떤 기술 분야를 갖다가 실현하기 위한, 발동하기 위한 이런 쪽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을 실현하기 위한 인간의 독창성 발현은 그러니까 인간은 기술을 실현하기 위해 독창성을 발현하는데 기술을 실현하기 위해서 거래를 실현하기 위해서 또는 도시 문화 같은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인간의 독창성이 발현되는 그것은 가져왔대요. 만들어 왔대요. 어떠한 계속해서 팽창되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기회를 만들어 왔대요. 도시에서. 이거는 딱 그 산업혁명 쪽을 예로 들면 좋을 것 같아요. 산업혁명에서는 인간의 요 독창성이 발휘가 됐죠. 물을 끓여갖고 그 증기로 기관을 돌린다. 그러한 독창성이 발현이 됐는데 기술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기회들이 많아졌어요. 예를 들면은 그 도시 한복판에서 원래 기차 타고 다니는 건 상상도 못했는데 산업혁명 이후로 그 기차라는 것이 발견이 됐잖아요. 원래는 막 인력거 타고 다니고 그랬는데 혼자서 움직이는 그런 기관이 발견이 된 거니까 기회가 늘어났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독창성이 발현이 돼서 기회가 늘어나면은 도시의 이런 발전이 계속해서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인프라의 구축에는 인간의 독창성이 필요하다. 인프라의 구축이라고 하면 이제 도시의 기회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겠죠. 지금 인프라. 그죠? 어떤 풍경들이죠. 뭐를 가진? 어떤 강한 장소 정체성을 가진 풍경 같은 것들은 가진대요. 어떤 장점을 가지는데 마케팅 분야에서의 장점을 가져온대요. 뭐를 마케팅하는 데 있어서 뭐에 대해서 투어리스트들한테 마케팅하는 거에 굉장히 유리하대요. 왜냐하면은 그것이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이래요. 그 분류하고 구분하기가 쉽기 때문이래요. 그리고 마케팅하기가 쉽기 때문이래요. 그들의 설화 같은 그런 것들을. 여기서 이 얘가 어떻게 해석되는 거냐면 그 구분하기 쉽다는 것이 진짜로 그 강한 장소 마켓 그 강한 장소 정체성을 가진 장소 A가 있다고 치고 그냥 일반 풍경이 B가 있다고 한번 칩시다. 그러면은 A는 확실히 B하고 다르구나 구분되는구나 할 때 그걸로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저는 이거의 예시를 갖다가 만리장성으로 좀 예시를 들고 싶은데 만리장성은 그 만리장성이라는 강한 장소 정체성도 있고 그 주변의 풍경도 약간 이렇게 산들 우거지고 나무들 우거지고 약간 이런 풍경이 합쳐져 가지고 굉장히 아이덴티티 하잖아요. 뭐 여타 다른 뭐 공원에 비교를 하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당연히 관광객들한테는 마케팅 부분에 있어서 더 유리하겠죠. 구분하기도 쉽고 여기는 이렇게 우거진 숲과 높이 지어진 건물들, 길게 지어진 건물들을 보니 딱 봐도 만리장성으로 구분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잘 구분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그들의 설화 같은 것도 당연히 홍보하기 쉽습니다. 이 만리장성은 뭐 때문에 지어졌냐면 뭐 외건적들이 침입해 와가지고 이걸 방해하려고 누가 뭐 인력을 동원하고 뭐 생매장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동원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한 장소 정체성 이런 것들은 마케팅 분야에서 장점을 갖는다. 그래서 저는 관광지가 특색이 있을수록 마케팅에 용이하다. 딱 그 얘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몇몇 연구들은 말하는데 제안하는데 데디아를 제안하는데 어떤 그 변화
거주민들의 감정의 변화, 뭐에 대한 그 관광객들이죠. 관광객들의 관계, 뭐와의 관계냐면 그 환경적 데미지와의 관계에 대한 그 거주민들의 감정 변화가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관광객들의 타입, 그러니까 유형에 대해서 관련이 있대요. 어, 이렇게 예시를 들어봅시다. 어떠한 나라가 있죠. 우리나라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나라에 A라는 선진국에서 온 사람이 있고요. B라는 개발도상국에서 온 사람이 있어요. 관광을 온 거예요, 둘 다. 우리나라에 사는 거주민들은 선진국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제 선진된 마인드가 있다 보니까 쓰레기 아무 데다 버리면 안 돼. 우리는 환경 오염을 막아내야 되기 때문에 쓰레기 아무 데다 버리면 안 돼라는 비교적 얘보다는 약간 선민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 안 버리고 이러니까 또 우리 거주민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쟤는 선진국 사람이라 갖고 유형이 선진국 사람이라 가지고 쓰레기도 안 버리고 환경 문제도 잘 안 일으키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이 개도국에서 온 요 B 사람, 요 B 사람은 또 개도국에 와서 왔으니까 그런 것도 인식이 좀 덜할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 막 바나나 같은 거 먹고 아무 데다 껍질 버리고 막 이러니까 우리 거주민들이 보기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쟤는 유형이 저기 뭐 개도국에서 온 유형이니까 쓰레기도 막 버리고 환경 문제도 마음대로 막 일으키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거주민들은 관광객의 유형에 따라 그들이 환경 오염을 일으킬지를 판단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취하는 거, 어떤 역할을 취하는 거, 어디에서 그 설화적인, 그러니까 스토리 모드로 형식으로 제작된 게임, 스토리 모드 형식의 해적 게임에서 이렇게 역할을 취하는 것은 별반 다르지 않대요. 뭐랑 별반 다르지 않냐면 그 역할을 취하는 거랑 다름이 없대요. 여기서는 약간 몰입한다, 역할에 몰입한다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하는 게 더 적절하죠. 그래서 그 뭐야 스토리 모드 해적 게임의 해적한테 몰입하는 거나 어떤 저기 뭐야 동일시하는 거, 어떤 캐릭터를 동일시하는 거, 뭐로써 뭘 볼 때, 어떤 사람이 볼 때, 영화를 볼 때 어떤 캐릭터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거랑 해적 게임 할 때 그 주인공이랑 자기를 동일시하는 게 그 별반 다르지 않대요.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이 지문이 게임이나 영화를 얘기하는 지문이었으면요, 등장물 또는 주인공의 몰입을 하는 것은 게임이나 영화에 동시에 적용된다. 딱 그 얘기를 해주는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조금 더 의미를 추출해가지고 이제 해석을 해보자면 예술에 대한 몰입은 다발적으로 적용이 된다. 다발적 분야에 적용이 된다. 딱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영화나 게임 같은 것도 당연히 예술 분야에 해당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영화나 게임이 아니라 진짜 그 예술, 그림에도 몰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고흐의 초사화에 몰입을 한다 쳐봅시다. 고흐의 초사화도 또 귀 잘랐잖아요. 친구가 잔소리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내가 고흐였으면은 친구가 저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데 빡치하고 귀 자르만 했겠다. 이러면서 그 고흐라는 초상화의 역할과 나를 갖다가 동일시할 거 아니에요? 몰입을 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적용이 될 수 있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설립된 제작된 U자 모양의 기능, 공기역학적 그 힘 요구를 갖다가 충당하는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능, 뭐로써 어떤 기능으로서 어떠한 능력으로서 어떤 가지는 비행 스피드를 올려주는 그런 기능을 가져가지고 공기역학적 요구 같은 것들도 충당하는 이러한 U자 테이퍼의 저기 뭐야 U자 테이퍼의 모양 같은 것들은 가지고 있대요. 다양한 적용성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이러한 U자 모양, 그러니까 비행기에 사용되는 U자 모양이 비행기뿐만 사용되는 게 아니다. 예를 들면 이 축소 버전으로 보면 이제 비행기 장난감에도 활용이 될 수도 있고요. 잘 날아가야 되니까. 또는 뭐 총 이런 데도 활용이 될 수 있겠죠. 빠르게 날아가는 그 속도를 키워야 되니까. 그래서 V자가 아니라 U자죠. 그리고 U자 구조 기능은 다양한 분야에 적용된다. 딱 그러니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강한 요소, 뭐의 강한 요소냐면 호소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강한 요소. 뭐에? 어떤 스포츠송에 대해서 스포츠송이 왜 호소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뭐 때문이냐면 그들이 다루기 때문이다. 기억할 만하고 쉽게 불러지는 코러스를 갖다가 다루기 때문이다.
그 안쪽에서 팬들은 이렇게 잘 참가할 수 있고 그 노래에 참 참가할 수 있고 그래서 그냥 스포츠성은 잘 기억돼야 되고 잘 부를 수 있어야 된다. 쉽게 불려질 수 있어야 한다. 특정한 단어들을 많이 반복하잖아요. 특히나 뭐 야구 응원가 같은 것들은. 그 기본적인 목표, 뭐의 기본적인 목표냐면 전쟁 중인 국가. 그러니까 전쟁국의 기본적인 목표가 뭐냐면 뭐에 대해서 기본적인 목표냐면 설립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이미지를 설립하는 데 있어서 적이라는 것에 대한 이미지를 설립함에 있어서 야 쟤네 다른 나라 사람 아니고 진짜 적이야 라는 그 이미지를 설립하기 위해서 그 전쟁국에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은 뭐 하는 것이냐면 구분하는 것인데 최대한 그 엄격하게 구분을 하는 것이래요. 가능한 어떤 행동, 살인 행위와 학살 행위를 구분하는 것인데 이거는 이제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그거예요. 이제 내가 지금 저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게 내가 진짜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방어적 죽임을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전쟁 국가의 전쟁 국가의 아군이 상대를 적으로 인식하기 위해선 무자비한 살인과 방어 의도의 죽음을 구분해야 한다. 이거는 최대로 요약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 것 같네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좌표평면 위에 A, B 중에 임의로 서로 다른 두 점을 선택할 때 선택된 두 점 사이의 거리가 1보다 큰 확률을 구하래요. A와 B는 자연수고요. 자연수는 맞네요. 1, 2, 3, 4, 1, 2, 3, 1, 2, 3. 그리고 1부터 4까지 A는 있고 B는 1부터 3까지 있고 딱 그냥 이 그림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점 중에서 두 개의 점을 연결했는데 그 사이의 거리가 1이 되면 안 된대요. 아 이거 1이니까 얘는 탈락이구나. 이런 것들 지금 걸러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점의 개수가 지금 3, 4, 10이니까 12개 중에 우리는 2개 뽑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뭘 걸러야 되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네, 열다, 열여, 17개 걸르면 됩니다. 그래서 1에서 이거 빼주면 되죠. 12 곱하기 11이니까 66. 66분의 17을 66분의 66에서 빼주는 거죠, 뭐. 66에서 17 빼면은 이제 얼마? 49인가? 49. 그래서 66분의 49가 정답으로 나오면 되고요. 이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여 보이는 넓이를 구하려면 이 그래프가 어느 근을 지나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4x로 이 함수를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3x에 플러스 2가 나오니까 2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4x 곱하기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돼서 이 3차 식의 근은 이제 0과 1과 2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0과 1과 2.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폭이 같기 때문에 딱 여기가 그 점대칭 도형의 중심이라고 하면 되겠죠? 여기의 넓이가 아마 같을 겁니다. 그 정적분 값은 반대고. 그러면 그냥 0부터 1까지 2 곱하고 0부터 1까지 x제곱 아니지 4x 세제곱 요거 해야죠. 0부터 1까지의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에 플러스 8x까지 해주고 dx에 여기다 2 곱해주면 끝이겠죠 뭐. x 4제곱에 마이너스 3이니까 4x 세제곱에 플러스 4x 제곱 0, 1 2도 곱해줘야죠. 1 대입하면은 1이네요. 여기 4, 4가 없으니까 2 곱하면 2가 정답으로 나오면 됩니다. 2. 함수 사인 함수 있고요. 직선 요거가 만나는 점의 x좌표를 작은 것부터 차례대로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한대요. 주기를 먼저 알아야겠죠. 2파이를 갖다가 지금 파이로 나누니까 주기는 2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라는 소리고 그럼 여기다 3이겠네요. 여기 확장해서 그리면 여기를 4고 그러니까 여기가 2, 여기가 4라는 거겠죠. 여기가 1이죠. 그래서 알파는 그냥 알파고요. 베타는 1 마이너스 알파고요. 감마는 2 플러스 알파고요. 일단 이렇게까지밖에 안 되겠네요. 그래서 알배감을 다 더하고 1을 더해라. 알배감 다 더하면은 3 플러스 알파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1 더 더하려는 거는 f의 4 플러스 알파 구하라는 거고 4 플러스 알파 여기 있네요. 이거 3분의 2. 왜냐면 그 알파의 폭은 같으니까 알배 더하고 1이죠. 여기다가 2분의 3. 그러니까 f에 2분의 3 대입하래요. 2분의 3 그냥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죠 뭐. 2분의 3파이. 얘 마이너스 1이죠. 사인이니까 여기 있잖아요.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래서 다 더하면 마이너스 3분의 1이 정답으로 나오면 됩니다. 어느 농가에서 생산하는 석류는 무게가 평균이 m이고요. 표준 m이고 표준 편차는 40의 제곱이래. 이 농가에서 생산하는 석류 중에서 이미 추출할 크기가 64라고 했으니까 8, 5 되겠네요. 5제곱. 표본 평균의 값이 x바였대. 아, 이거는 이렇게 쓸 필요가 없었고 그냥 제출하는 문제였구나. 그래서 이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m이죠, m. x바 마이너스 a부터 x바 플러스 a였는데 a를 제출하러 가보니까 여기 있네요. 여기 99%. 왜냐면 0부터 여기까지 내가 2 곱하면 99%잖아요. 그래서 이거 그냥 제출하러 가면은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이거 아까 구했었죠? 5 그냥 곱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C를 구해야 되는데 C를 구하려면 요거 안에서 찾아야 되고 저기 안에서 구할 수 있는 게 지금 구간의 길이 그래디가 2C밖에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게 2A랑 같다. 그래서 여기다가 2를 또 곱해줄 겁니다. 그럼 얘가 10이 되고 소수점 하나 올라가서 25.8이 바로 2C가 될 건데 양배 2로 나눠주면 12.9가 정답으로 나오겠죠. 직선이 있고요. 두 함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래프와 만나는 점을 갖다가 각각 Q랑 P라고 하는데 PQ의 길이가 루트 5래요. 이런 거 잘 봐야 됩니다. 왜냐면 이 직선의 기구가 2라는 점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를 이어주고 여기를 이어주면 여기가 이제 K일 때 여기에 이제 비율이 2K라는 거예요. 근데 피타고라스를 돌리니까 5는 4K 제곱 더하기 K 제곱 이렇게 나와서 K 제곱이 1이라고 나오고 K가 풀마 1인데 길이가 마이너스 1일 순 없으니까 길이가 바로 1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실제 길이를 구한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이 Q와 P의 Y좌표는 2 차이가 나고 X좌표는 1 차이가 난다. 그래서 좌표 설정을 해줄 때 여기를 T라고 만약에 줘 있으면 여기는 T 플러스 1이라고 정해주셔야 된다. 그럼 이 P점의 저거는 어떻게 하냐면은 좌표를 어떻게 쓰냐면 T, 3분의 2에 T 플러스 3승 플러스 1. 그 다음에 Q좌표는 T 플러스 1, 3분의 2에 T 플러스 2 플러스 3분의 8. 그런데 Y좌표끼리 뺐을 때 2 차이 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거 뺐을 때 3분의 2에 T 플러스 2승 플러스 3분의 8 마이너스 3분의 2에 T 플러스 3승 마이너스 1. 얘가 2 차이 난다. 이거에서 이거 빼니까 지금 3분의 5가 나오고 3분의 5를 여기서 빼니까 3분의 6에서 빼니까 얘를 상수항을 다 지우고 여기를 1이라고 해서 3분의 1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T 플러스가 아니라 그냥 3분의 2의 1승을 갖다가 뒤에서 하나 빼줄 겁니다. 얘를 그럼 2로 바꾼다는 뜻이고 얘를 3분의 2로 바꾼다는 뜻이겠죠. 이거는 이거 자체로 3분의 1에 3분의 2 곱하기 T 플러스 2승이 되고 얘가 3분의 1이니까 얘가 1이 되는 거고 T 플러스 2가 0 되면 되니까 T가 마이너스 2면 된다. T가 마이너스 2니까 이제는 그 좌표들을 다 구할 수가 있는 거죠. T가 마이너스 2고 그러면 여기에 Y좌표를 구하면 그게 이제 그 좌표를 여기 직선이 구한다고 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2 넣었을 때는 여기 3분의 2고 3분의 2고 플러스 1이니까 3분의 5네요. 마이너스 2, 3분의 5를 지난다. 그러면 마이너스 4 플러스 K가 3분의 5를 지난다. 3분의 5다가 3분의 10이 더해주니까 3분의 17이 정답으로 나오면 되겠죠. 첫째 항이 3인 등차수열입니다. 근데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모르겠으면 그냥 더보기 눌러보면 됩니다. A5-A1 그 다음에 A10-A2 A의 15-A3 점점점 A의 50-A의 10 얘네들을 다 더해줄 건데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거 이거예요. 수열 등차수열에서 등차수열을 뺐으면은 그 등차수열의 항에서 등차수열의 항을 뺐으면은 A가 날아간다는 거. 그 말은 뭐냐면 상수를 등반한 공차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 4D가 남고요. 8D가 남고요. 12D가 남고요. 4씩 늘어나고 있구나. 그래서 이 공차의 합에 대한 일반항이 지금 4DN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4DN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요것이 이제 첫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더해져 있는 형태니까 첫 번째 항 4D 마지막 항은 40D겠죠? 44D를 갖다가 10개 있고 2로 나눠주면 21이가 220D
220D가 결국에는 440이 된다는 거고 D의 정체가 2라고 나오네요. A는 아까 3이었고 일바랑 쓰면은 2n 플러스 1이고 10 대입했을 때는 21, 1 대입했을 때는 3이니까 24에다가 10개 있고 2로 나눠주면 120이 정답으로 나오면 되겠네요. 좌표평면에서 원점 P가 있대요. 한 개의 주사위를 사용하여 다음 시행을 한대요. 이 시행을 15번 반복해서 이동된 점 P와 직선 사이의 거리를 확률변수 X라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 3분의 4,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이거분의 이거면 마이너스 4분의 3, 그 다음에 0. 그러니까 이 함수는 지금 어이구 요 정도 각도에서 형성되면 되겠다. 이거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에 거리를 갖다가 x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15번 반복해서 이하의 점이면은 뭐 양면한 방향으로 몇 만큼, y축 방향으로 몇 만큼 그렇게 가는데 한 번에 올라갔어, 한 번에 올라갔어, 한 번에 올라갔고, 한 번에 올라갔어. 이거의 전체적인 그 길이의 평균이 어떻게 되냐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전체적인 길이의 평균을 내기에는 이거 구해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어렵고,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그 주사위를 몇 번 더 줬을 때 평균적으로 나오는 점이 어딘가를 구해서 그거와 직선의 길이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항분포로 따르고 있으니까 그 점을 이용해주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2 2i 그러면 2, 1, 6분의 2니까 3분의 1 확률? 그럼 얘는 3분의 2 확률이네? 그러면 저기 뭐야 이항분포 15번 시행할 때 3분의 1 따르니까 한 5번 정도 1이다 2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양의 방향으로 3만큼 간다면 15만큼 가겠구나. 3 이상이면 3분의 2 확률인데 그것을 갖다가 이제 15만큼 횟수를 친다고 치면은 대충 한 10개 정도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거 1만큼 이동하니까 10만큼 이동하겠구나. 그래서 평균적인 점의 위치가 15, 10의 위치를 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시면 평균 거리도 구해주는 거예요. 루트분의 절대값이죠. 루트 25니까 그냥 5라고 적을게요. 5분의 35, 45 플러스 40 이 끝이네요. 5분의 95 나오면 되니까 17 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3개의 장르의 같은 종류의 1개 이상 3H7, C7, 10, 9, 98에 72, 36 미분 가능한 함수 fx래요. 오케이. 뭐 도함수 같은 것들도 구할 수 있어 보이고 지금 gx를 이렇다고 할 때 지금 g'x까지 물어봤으니까 구해놓고 갑시다. fx 더하기 x 곱하기 f'x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래서 f1은 0이고요. 0. g'은 f1 0에다가 1 곱하기 f1의 그 미분계수 음수 대 음수. 근데 0보다 크다고 나왔으니까 얘는 틀렸어요. g2는 2 곱하기 f2잖아요. 2 곱하기 f2는 그냥 음수 대 음수. g2는 음수 더하기 f2의 미분계수 0이니까 음수 더하기 0. 그러니까 음수네요. g'2도. 그럼 음수 더하기 음수 곱하기 음수니까 양수 맞네요. F3은 0입니다. 0. 그 다음에 G'3은 0 더하기 이 3 곱하기 F'3에서의 그 미분계수 F의 3에서의 미분계수 양수네요. 양수. 그러니까 0보다 클 수밖에 없죠. 니은 디귿이 정답으로 나오면 됩니다. 정사각형 ABCD의 두 꼭지점 AC는 Y축 위에 있고요. X축 위에 있다. 이 정사각형의 중심을 원점으로 봐야 될지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접하는 구간이 대칭성을 이루고 있고 무엇보다 이 3차 함수 자체가 이 점대칭 도형이기 때문에 무조건 원점을 갖다가 정사각형의 중심으로 봐도 되는 거고요. 우선은 이 그래프가 접할 때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과 이 부분을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접할 때의 길이가 1이라는 것까지 알 수 있죠. 정사각형이라는 거는 여기와 여기 간의 그 비율 관계가 같으니까 당연히 1대1대 루트 2 비율을 안정을 할 거고, 그러면 이 함수를 미분했을 때 3x제곱 마이너스 5가 지금 1이 되는 부분을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3x제곱 마이너스 6이 지금 0이 돼야 되니까 x로 묶어주시면, 아니지 3으로 묶어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2죠. 그래서 루트 2 풀마 루트 2가 나올 건데 여기서 길기가 이제 아니지 길기가 1이 나오는 건 맞지만 여기서 이제 정의역은 마이너스 루트 2를 가질 거고 여기에 정의역은 루트 2를 가질 거고
그래서 루트 2, 어디를 지나는지 구하면 되는데 그것을 여기서 구할 수 있죠. 루트 2, 2루트 2고 마이너스 5루트 1이니까 여기에 이 접점의 좌표가 루트 2, 마이너스 3루트 2였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뭐 접점의 좌표를 알았으니까 여기에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고 그러면 그죠? 그럼 여기에 y좌표 구할 수 있으니까 길이도 구할 수 있네요. 그러면은 원래는 이제 y는 x 플러스 뭐시기의 형태를 썼을 거 아니에요? 근데 루트 2를 대입했을 때 얘가 마이너스 3 루트 2를 띄워야 되니까 마이너스 4 루트 2가 되겠네요. 여기가. 그러면 y절편이 마이너스 4 루트 2이기 때문에 이 OC의 길이가 4 루트 2인 거예요. 여기도 4 루트 2죠 뭐. 그래서 한 별의 길이가 얘 루트 2를 더하니까 8이 나오고 4 곱해주면은 32가 정답으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정답이 겹친 것 같아요.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 fx래요. 지금 0부터 1까지 뭐 0부터 2까지 이렇게 만족을 한다고 하는데 이 펜이 왜 또 안 되냐? 됐죠? 이거는 그냥 그 부정적분에서 한번 전개해 볼까요? 그러면은 3차 함수 fx에 대한 도함수가 f'x일 거니까 요거 전개하면은 f1-f0이 지금 0이라는 결론이 나오고 f의 1이랑 f의 0이 같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f의 2-f의 0이 지금 0이라는 결론이 나오고 f의 2랑 f의 0이 같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따라서 종합해 보면 f의 1과 f의 2와 f의 0은 같은 거예요.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fx의 그 차수 식을 대략 정해줄 수 있습니다. fx는 어떻게 생겼냐면 최고차항 계수는 1이라고 했으니까 x가 일단 있을 거고 x-1, x-2가 있을 건데 거기다가 어디로 수렴하는지 몰라요. 얘네가 0이라고는 안 했습니다. 단지 그냥 f가 2와 0이 같다고만 했지. 그때 지금 요거를 미분했을 때 1을 넣으라는 거는 어차피 상수가 없어지니까 이대로 계산을 해도 괜찮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함수적으로는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가 이제 0인 거고 그죠? 아니지. 여기가 0인 거고 1인 거고 2인 거죠. 그래서 0부터 1까지의 넓이도 0이고 0부터 2까지의 넓이도 0이고 딱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f 프레임 하면은 요거 하나 있을 거고 요거 하나 있을 거고 요거 하나 있을 것이다. 1 대입하면은 요거 없어져서 마이너스 1이 정답으로 나오면 되죠. 두 집합이 있습니다. A와 B. A라는 것은 이러한 집합, 그리고 B라는 것은 이러한 집합인데 우선 범위를 정해갖고 뭐 상수가 나오겠죠. 여기서 이 상수 정해서 여기서 범위 어떻게 적용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만지작거리는 게 이 문제의 그거인 것 같은데 관건인 것 같은데 저 보니까 A 교 B가 공집합이면 안 된다는 소리는 A 교 B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소리죠. 그럼 얘 인수분해 했을 때 4하고 1에 마이너스 되니까 상수가 나왔네요. 여기서 일단 포함까지 하고요. 1, 4에다가 이렇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얘는 로그 2의 x를 갖다가 t로 치환을 하자. t의 범위는 아무 데서나 형성이 될 수 있다. t제곱 마이너스 2kt에 플러스 k 플러스 1 곱하기 k 마이너스 1 합차로 빼줄게요. 합차로 뺀 다음에 둘이 마이너스 하면 마이너스 2k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함수가 결국에는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냐? 저거죠. t-k-1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겠죠 아마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t의 범위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로그 2의 x가 t니까 양변에 2를 취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공집합이 존재하지 않으려면은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돼요. 최소한 여기에 교집합이 존재해야 된다는 뜻이죠. 여기 앞에 있는 거는 2의 k 플러스 1승이 되고 여기 뒤에 있는 거는 2의 k 마이너스 1승이 되니까
2의 k 플러스 1승은 적어도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같아도 교집합 되죠? 그러면 k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k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 다음에 2의 k-1승이 4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k-1승은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따라서 k의 총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5개 나오면 됩니다. 정수. 접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은 얘를 미분했을 때, 그러니까 4x 세제곱 플러스 4x가 8이 나오는 부분이 하나쯤은 있어야 된다. x 세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 그냥 1이네요. x 마이너스 1 곱해주고 x제곱 플러스 세모 x에다가 마이너스 2 나누면 플러스 2네요. 그러면 세모 x제곱에 마이너스 x제곱이 없어지려면 여기가 0 나와야 되고 여기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1컴마밖에 안 되네요. 1,10을 지나니까 얘도 1,10을 지나려면 1 플러스 2, 그러니까 3 플러스 a가 10을 지나야 되고 a의 값이 7이라고 나오네요. 이 문제는 이제 그 기하 벡터 개념을 사용한다고 구체적인 해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지만 액상요문소 표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다 더했을 때 일단 1이 나와야 되는데 분자를 계산해 보니까 지금 4, 그 다음에 6, 4, 1 이렇게 나오네요. 10, 14, 15. K가 바로 15라고 나오네요. 다 더했을 때 일단은 1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 15분의 4, 15분의 6, 15분의 1, 15분의 4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때 평균을 구해야 되니까 평균 그대로 닦아줍시다. 15분의 8 더하기 6, 4, 24, 8, 4, 32 더하기 16. 얘랑 더했을 때 지금 10과 40, 15분의 80 나오거든요. 얼마야? 30이니까 잠시만요. 40이고 20, 40이죠? 80. 그냥 15분의 80이라고 할까요? 여기에다가 3 곱하고 1 더하래요. 5, 10, 30이니까 16. 1 더하면 17 나오면 되네. 17. 한 개 주사에 던져서 나온 수는 A에 대해서 직선과 요거에 만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사건을 A라고 한다. 그러면 요거 판별식 써야죠.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라고 해두죠. 플러스 4가 판별식 바로 쓸게요. 그냥 A제곱 4A 플러스 4 마이너스 4, 4, 16이니까 얘가 이렇게 될 확률. 그러니까 A제곱 플러스 4A에 마이너스 16이 12가 이렇게 될 확률. 2, 6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2보다 큰 확률 A가 또는 마이너스 6보다 작을 확률 A가. 근데 주사위에 이럴 수 없죠? 요것만 고려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3, 4, 5, 6 6분의 4 3분의 2 확률이네요. 그런데 시행횟수가 300회 충분히 큰 시행횟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300, 3분의 2 이항분포를 따르고 있고 평균은 200으로 나오겠다. A, B에 대해서 A, B가 8분의 1이고 A는 3분의 1이고 그때 지금 P의 A분의 순수 A를 구하라는 거죠. 순수 A. 순수 A는 A에서 교집합을 뺀다. 그러면 24분의 5가 나오고 그 밑에다 3분의 1을 주면 8분의 5 나오면 되겠네요. 요거와 접선이 아닌 주 곡선에서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1에서의 그 접선을 일단 알아야 될 것 같아요. 3x제곱 마이너스 5에다가 1 대입하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뭐가 지날 텐데 얘도 1, 마이너스 4를 지난다는 점은 요렇게 함수가 형성되어 있겠다. 얘랑 얘의 그 교점을 살펴보면 돼요. 이제는 x 세제곱에 마이너스 3x 제곱에 플러스 2네요. 마이너스 1을 가질 것 같은데 그죠? 아니다. 그냥 1이네요. 그러면 x-1에다가 x제곱에다가 플러스 세모 x에다가 마이너스 2까지. 세모 x제곱에 마이너스 x제곱이 0 나와야 되니까 여기는 그냥 세모를 없애주시면 되고 2일에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나와.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2라는 거고 여기가 아까 1이었다는 거죠. 마이너스 2, 요 직선이 지금 마이너스 2 대입하면 2를 지나기 때문에 요 곡선도 이제 이걸 지난다고 하면 되죠. 근데 그냥 요걸 다 구했네요. 요 두 개의 직선의 지금 길이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 루트 9에다가 36 더합니다. 루트 45니까 3루트 5 나오면 됩니다. 모든 실수만을 갖는 연속 확률 변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 밀도함수 생각해야 되고
0부터 2까지의 넓이를 요구를 하는데 우선 0부터 3까지의 넓이가 1이라는 점을 활용해서 K를 구해줘야 될 것 같은데 밑에 직사각형의 넓이를 보니까 밑변이 3, 높이가 K, 그러니까 3K. 삼각형의 높이를 보니까 2K고 밑변을 보니까 3K. 그러면은 2분의 1 나눠주니까 어차피 3K. 둘이 더해져서 6K가 이제 1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니까 K 값이 6분의 1이라고 나옵니다. K 값이 6분의 1이라고 나오는 상황에서 요 넓이를 구해주는 거죠. 밑변이 2고 높이를 K, 2K고 이 밑변이 2고 높이가 2K니까 똑같이 2K. 그러니까 4K를 구해주면 되는 거죠. 6분의 1을 대입하면은 6분의 4. 그러니까 3분의 2가 그 넓이로 나오는데 둘이 더해줘야 되니까 5가 정답으로 나오겠죠. 곡선과 직선이 서로 다른 세점에서 만난대요. 그러면 x세제곱 마이너스를 묶어주고 m 플러스 6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아니구나. 지금 하나는 x고 하나는 x제곱이었네요. 그러면 그대로 마이너스 x제곱에 마이너스 6x제곱에 플러스 이렇게 해야죠. 9 마이너스 mx. 얘가 이제 서로 다른 세점 이렇게 만난다고 하니까 이렇게 그려주고 여기를 0, 여기를 1, 이 아니라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보여주면 된다. 그런데 fx-gx 요 그래프가 요 정적분을 했을 때 0을 가진대요. 여기 넓이와 여기 넓이가 같다는 거고, 그렇다는 점은 얘가 그 점대치도형의 딱 중심, 그러니까 얘와 얘의 그 간격이 같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a라고 놓는다면 얘는 2a라고 둘 수 있는 것이고, 그럼 이 함수를 또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냐? x 곱하기 x-a 곱하기 x-2a로 인수분해가 된다. 그것이 지금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에 플러스 9-m의 x가 되는 거니까 개수비교법을 통해서 n값과 a값을 구해주면 되겠다. 얘에서 1차식을 전개하면 2차식이 나오겠죠? 1차식 전개하니까 지금 마이너스 2ax에 마이너스 ax, 그러니까 마이너스 3a가 지금 마이너스 6을 띄면 된다. a가 2라고 나오네요. a가 2라고 나오는 상황에서 상수항을 구하면 2고 여기 4죠? 8이죠? 거기다가 x를 곱하면 여기가 나오니까 9-m이 결국에는 8이 나와야 되고, 그럼 m값이 1이라고 나오겠다. 결국에 우리는 x, gx에다 제곱한 거, 그러니까 2부터 4까지 x제곱에 dx를 해주면 되는 거고, 3분의 1의 x세제곱에 2부터 4까지 대입해주면 된다. 4 대입하면 3분의 64고 2 대입하면 3분의 8이니까 둘이 빼주면 3분의 56이 정답으로 나오면 됩니다.